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삼성 더 뉴 QM6입니다. QM6는 2016년에 데뷔를 했고요. 최근에 출시된 더 뉴는 부음 변경 모델이죠. 그러니까 SM6보다 출시는 늦게 됐지만 부음 변경은 더 빨리 됐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르노 삼성에서 QM6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르노 삼성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르노 삼성은 SM6의 판매가 부진하고 그 외 모델의 실적도 낮잖아요. 반면에 QM6는 월간 판매가 3,000대에서 4,000대 사이니까 그야말로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QM6는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 모델이 생겼고요.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새롭게 1.7L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으로 프리미에르 트림도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0 디젤의 프리미에르 트림 사륜 사양입니다. QM6는 출시 3년이 됐는데 여전히 얼굴이 화려하고요. 눈에 좀 잘 띄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부음 변경이 되면서 외관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장식을 바꾸면서 좀 더 기존에 비하면 새로운 모습이 됐죠. 그릴이나 안개등 주변의 크롬 장식이 변경이 됐고요.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도 달라졌죠. QM6의 차체 사이즈는 투싼과 산타페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투싼이나 스포티지와 비교를 해보면은 전장이나 휠 베이스는 더 길고요. 반면에 전폭은 더 좁아요. 그리고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교하면은 모든 수치가 다 작고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좀 더 가깝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프리미에르 로고는 전면의 그릴과 양쪽 사이드에 하나씩 붙습니다. 요즘에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QM6 역시 머플러 TV 장식이죠. 얼핏 보면 양쪽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왼쪽 범퍼 하단에 이렇게 숨겨져 있죠. 바닥을 향해서. 참고로 이 하단에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도 프리미에르 트림 전용인데 확실히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보기가 좋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크루젠 프리미엄, 사이즈는 둘드로의 55와 19입니다. QM6에서 가장 큰 휠 사이즈고요. 이 알로이 휠도 프리미에르 트림 전용이죠.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440입니다. 예, 더 뉴 QM6의 실내는 이 프리미에르 트림 기준으로 장식이 더해지면서 기존보다는 낫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내에 앉으면 특히 대시보드에 적용된 저 장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성용 가방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럼에도 실내의 전반적인 소재가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특히 이 대시보드 상단에 적용된 이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내는 여기가 가장 부드러운 그 소재가 많이 쓰이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단에 적용된 이런 우레탄도 조금 딱딱합니다. 세로용 모니터는 여전히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동차에 적용된 모니터는 다 가로형인데 이 차는 지금 세로형이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도 있지만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태블릿 PC나 핸드폰이랑 비슷하게 보여서 좀 더 친숙하게 보일 수도 있죠. 반면에 그 모니터의 크기는 처음에 나왔을 때만큼의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SM6에 처음 적용이 됐을 때는 그 당시 경쟁 모델은 다 이거보다 좀 작았죠. 근데 지금은 이와 비슷하거나 좀 더 큰 모니터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나왔을 때만큼의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조금 사용하기가 복잡하죠.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다른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메뉴를 누르면은 이제 세부적인 메뉴로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메뉴로 접근을 하려면은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느낌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눌러야 이제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블랙이 훨씬 낫죠. 그리고 홈 화면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그 메뉴를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참고로 르노 삼성의 S링크는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지만 여전히 이 안에 있는 메뉴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 메뉴나 기능 자체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차량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가면 무드 조명 메뉴가 나오는데 이 색상은 총 5가지입니다. 이게 앞좌석뿐만 아니라 2열까지도 적용이 되고요. 밝기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앰비언트 라이트의 적용 범위가 아주 넓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트림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어랩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색상은 파란색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 조명을 바꾸면은 계기판의 색상도 바뀝니다. 물론 자주 사용하는 버튼의 경우에는 이 옆쪽에 끊어놨죠. 이게 이제 홈 버튼이고요. 이게 주행 보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행 보조 시스템 이 메뉴도 꽤 많은데
요즘에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로 유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QM6의 모니터는 그 디자인이나 그래픽 또는 폰트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안쪽에 있는 메뉴는 꽤 많은 편이고요. 참고로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다른 화면을 보다가 조작을 하려면은 이 밑에 있는 걸 눌러서, 여기가 지금 오프 상태잖아요. 이걸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오토로 놓고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날씨에는 이제 자주 껐다 켰다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불편하긴 하죠. 이 밑에 있는 다이얼은 온도 조절인데 여기에 표시가 될 것 같잖아요, 숫자가. 근데 표시는 되지 않고요. 그 모니터 하단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죠.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소프트와 노멀, 패스트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모드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버드뷰 화면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정차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장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2D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3D 모드고요. 이 상태로 출차를 하면은 이렇게 3D로 보여주죠. 풀을 누르면은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QM6의 이 편의 장비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 다른 경쟁 모델의 그 어라운드 뷰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통풍과 열선, 에코 모드, ISG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2단계예요. 기어레버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 또 별도의 그 조명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12V와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이쪽에 적용된 플라스틱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좀 그 닛산 차와 좀 비슷하죠. 기어레버 주위에는 버튼이 몇 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이 좀 허전한 느낌이 있고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터 버튼은 이제 다른 르노차처럼 이쪽에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컵홀더인데, 여기에 컵홀더가 4개나 있어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이쪽에 컵홀더가 2개만 있잖아요. 근데 이 QM6는 컵홀더가 4개가 있고요. 이쪽 컵홀더의 경우에는 여기에 조그맣게 그 송풍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켰을 때 이 냉기가 여기로 나오는 거죠. 냉기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올리고 내려서 이 바람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입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좀 깊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ml를 넣고도 이렇게 약간 좀 여유가 남죠. 이게 컵홀더를 좀 늘리다 보니까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는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글로우 박스는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용량이 꽤 크다고 생각이 돼요. 스티어링 휠은 약간 타원형 디자인이고요. 밑에 쪽의 스포크는 좀 D컷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림의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라서 손이 작은 여성이 잡을 때는 좀 두껍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미끄러운 편이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기존과 동일한데 이 차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면서 그 왼쪽 스포크에 그 차간거리 조절하는 버튼이 추가가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기판 디자인은 4가지가 있는데 지금이 스타일 1이고요. 스타일 2, 3, 4. 이 스타일 2가 가장 보기가 괜찮은 것 같죠. 요즘에 많은 차들의 계기판이 가운데에 액정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거나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QM6는 그렇진 않고요. 상대적으로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평균 속도와 주행거리, 주행 가는 거리, 순간 연비 이런 간단한 정보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표시가 되죠. 방금처럼 그 출력과 토크 게이지가 나오는 거는 저거는 그 계기판 그 디자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륜 모드일 때는 이렇게 앞뒤 토크 배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가죽의 질은 좀 부드럽고요. 쿠션이 이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들의 그 시트 착자감과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등 상단 쪽 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뭔가 다른 차들보다 그 등받이를 조금 더 뒤로 더 눕히게 되는 그런 착자감인 것 같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기도 충분한 수준이고요. 코너 돌 때 몸을 좀 잡아주는 기능성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QM6는 이번에 부음 변경이 되면서 시트의 앞부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죠. 기본적으로 이 시트의 쿠션이 짧은 건 아닌데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허벅지 뒤쪽이 좀 더 편하죠.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용량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사륜과 ESC 온오프, 운전대 열선,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습니다. QM6와 비슷한 차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2열의 그 열림 각도가 다른 차들보다 좀 더 넓게 열리는 것 같아요.
90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차들보다 더 넓게 열려서 그 2열로 들어가는 입구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무릎 공간이 제가 앉았을 경우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투싼 스포티지와 거의 비슷하죠.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이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라서 가운데 앉아도 이렇게 발이 아주 불편하진 않아요. 물론 이 가운데 있는 시트 자체가 양쪽만큼 그렇게 편하진 않죠. 그리고 이 뒤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고요. 이 1열 시트 밑으로는 신발이 뭐 넉넉하긴 아니지만 그렇게 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QM6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2열 시트의 각도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2열의 거주성에서 등받이 각도 조절 유무가 차지하는 그 영향이 꽤 큰데,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니까 기존보다는 2열 시트에 앉았을 때 한층 편하죠. 2열 시트의 쿠션의 길이도 짧은 편이 아니라서 전반적인 거주성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펼치면 여기에 컵홀더 2개가 있고요. 2열 시트의 열선 버튼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만약에 사람이 앉았을 경우에 이 열선 버튼을 킬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파노라마 루프는 좌우의 폭은 넓은데 이 길이가 아주 긴 것 같진 않습니다. 트렁크의 개폐는 모두 전동식이고요. 키나 스티어링 칼라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죠.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트렁크는 육안으로 보기에 좌우의 폭이 아주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휠하우스가 좀 튀어나온 편이어서 그 좌우의 폭이 그렇게 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여기에 또 얕은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고요. 2열 시트는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접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잘 들리는 편이죠. 이거는 평균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이 공회전 때 그 정숙성, 실내로 들어오는 그 엔진 소리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녹음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엔진 소리가 귀에 좀 또렷하게 들리죠. 이게 볼륨은 둘째치고 귀에 들리는 그 엔진 음색이 그렇게 썩 듣기가 좋지가 않죠. 반면에 진동 대책은 기존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기존의 그 디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엔진 소리도 크기도 하지만 좀 진동이 많은 거였는데, 이 더 뉴 QM6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공회전 때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은 아주 가늘게 진동이 전달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이 진동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도 이 진동 대책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통 디젤은 에어컨을 키면은 그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인데, 이 차는 에어컨 켜도 진동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시트로는 조금 더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참고로 정차 시 또는 지금처럼 매우 저속에서는 이 운전대 돌릴 때 이게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라면은 이게 약간 좀 무겁게 느낄 수도 있어요. 파워트레인은 2.0 디젤 엔진과 CVT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고요. 특이한 게 디젤 엔진의 변속기가 CVT가 조합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근데 이 QM6는 디젤 엔진과 CVT가 같이 조합이 됐습니다. 기존의 QM6는 진동이 정차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주행할 때도 차가 좀 여기저기서 좀 떨림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진동 때문에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더 낫다, QM6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그 떨림도 많이 줄었어요. 특히 기존 같은 경우에는 낮은 RPM으로 주행을 할 때 그 시트 같은 게 좀 많이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떨림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이게 2륜일 때와 4륜일 때가 조금 달라요. 4륜으로 주행을 하면은 그 초반에 발진할 때 천천히, 그때는 그 시트 그 엉덩이 쪽 그쪽으로 좀 떨리는 그 진동이 조금 더 생겨요. 이게 아무래도 뒤에 동력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기본이 2륜이고요. 4륜은 그 스위치 눌러서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주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마른 날에는 그 4륜 오토와 그냥 2륜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차는 4륜 모드에서 그 리어 엑셀로 가는 그 토크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토크를 배분하는 4륜내 같은 경우에는 발진할 때
그 구동 엑셀 반대쪽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 차는 급하게 발진할 때 초반에만 최대한 30%까지만 가고요. 그 후에는 이제 금방 빠져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살 달릴 때도 후륜에 전달되는 그 토크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에는 쓸 이유가 없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는 보기 드물게 그 앞뒤 모두 프리메르 트림 기준으로 그 두겹 유리가 적용이 되는데, 확실히 그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노면 소음이 좀 있죠. 엔진 소리도 크고, 이 엔진 소리가 공회전 때만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회전수가 낮을 때 한 1500rpm 이럴 때도 여기서 조금 더 가속을 하면은 이렇게 좀 귀에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실내로 들어오고요. 타이어 소음도 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그 노면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릴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QM6 디젤이 조용한 차는 아니죠. 저는 코너를 돌 때나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할 때 차가 좀 무겁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차 공차 중량이 1.7톤이 조금 넘나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무거운 차는 아니거든요, 동급에서도. 근데 회전을 할 때 보면은 좀 차가 무거워서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묵직하게 좀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은 있지. 그래서 코너 돌 때의 느낌은 스포티함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이 크루젠 프리미엄이 타이어 소리가 이렇게 일찍 또는 되게 크게 났나 싶을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동일한 코너를 돌았을 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포티한 느낌은 좀 떨어지는데 그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이 차의 가속력은 제가 동일한 조건이 아니어서 기존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한결 좀 가뿐해요. 실제로 제 동영상 기준으로 같은 조건에서 이제 비교해본 투싼 스포티지 2.0 디젤과 같이 시간을 보면은 이 차가 정지에서 200까지 좀 더 빨라요. 이 차는 정지에서 한 200까지 한 52초 정도 되는데, 같은 2.0 디젤 엔진의 투싼 스포티지는 그거보다는 한 3, 4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그 달려나갈 때의 그 체감 가속력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속도가 잘 올라가죠. 물론 이 차가 그 CVT 특유의 그 저속에서 좀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있어요. 이게 또 듀얼 클러치와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이 느낌을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이 CVT는 최근에 다른 차들처럼 가속을 할 때 자동 변속기처럼 이렇게 변속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질감을 좀 줄이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이질감이 별로 없는데, 이제 저속에서 출발할 때 그럴 때는 좀 있죠. 그리고 이 전자식 타코미터는 이제 바늘이 움직일 때 그게 좀 움직임이 부드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치면은 좀 프레임이 좀 낮은 뭐 그런 느낌이죠. 디지털 속도계 그 숫자가 올라갈 때도 이게 1단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3, 5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것도 이제 운전자가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QM6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죠. 기존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서 그것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QM6는 이번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으니까 기존에 비하면 좀 낫죠. 근데 최근에 다른 브랜드에서 쓰이는 것만큼 그렇게 최신 버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그 다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거의 정차 후 재출발까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정차할 때쯤 돼서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가 되죠. 경고음이 울리면서. 이 ACC도 버전이 있는데 이 QM6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그렇게 최신 버전은 아닌 거죠. 차간거리는 당연히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속도 조절을 할 때도 이게 1이나 10단위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2단위로만 오르고 내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풀리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ACC의 속도를 오르고 내릴 때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ISG는 꺼질 때는 되게 깔끔하거든요. 진짜 진동 별로 없이 이렇게 싹 꺼지는데, 이게 켜질 때는 그 시트 앞쪽이 약간 좀 그 위아래로 좀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이 움직임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 QM6의 고속 안정성은 꽤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세가 되게 안정적이고요. 직진일 때나 이렇게 굵은 길을 달릴 때 이렇게 운전자가 불안함을 느끼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바람 소리도 좀 고르게 나고, 바람 소리가 크면은 이것도 좀 고속 안정성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는 바람 소리도 이제 키가 큰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고르게 좀 적게 나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풀가속을 할 때는 이렇게 엔진 소리가 크니까 이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저속에서는 이 운전대가 무거워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고속에서는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무겁지만 뭔가 이 스티어링 감각이 조향을 했을 때 정확하다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차는 최근에 샀던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SUV와 비교를 하면은 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 성향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차체가 많이 좀 기울어지는 것에 비해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연비가 확실히 CVT의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정속주행 연비를 보면은 시속 90으로 정속주행할 때 대략 한 23에서 한 25 요 사이, 그러니까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시속 110에서도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리터당 한 18에서 한 20km 사이로 나오니까 11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꽤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저 공인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더 잘 나오는 차라고 좀 생각이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항상 거의 비슷한 제가 거리를 주행을 하고 운전도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4분의 3이 나왔거든요, 기름이. 그래서 다른 차와 비교해서도 연료 소모가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의 시야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전방의 시야가 눈에 잘 들어오고, 좌우 사이드 미러도 특히 이쪽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가 되게 많이 최소화가 돼 있어요. 근데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 이게 아마 보닛의 형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저쪽 끝에는 거의 안 보이고 당연히 이 앞에는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할 때는 약간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이 풋레스트의 위치가 또 일반적인 차와 조금 달라요. 보통 풋레스트는 이렇게 다 똑바르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풋레스트에 왼발을 딱 맞추면은 발이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풋레스트의 폭도 좀 좁은 편이죠. 제 신발 딱 갖다 대면은 끝에 요만큼 남아요, 옆에가. 이번에 QM6 디젤을 3년 만에 다시 시승을 했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기존에는 진동이랑 소리 때문에, 특히 진동, 제가 평가를 별로 안 좋게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타페와 비교 시승할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더뉴 QM6 디젤은 진동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승차감도 많이 좋아졌고, 사실 진동만 없어도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이 QM6 디젤은 전반적인 차체 떨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승차감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체는 약간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탁탁 튀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기존의 QM6는 디젤이 별로 인기가 없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소리와 진동 때문에 저는 인기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진동이 많이 줄었으니까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편의 사양도 좋아졌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히 장거리를 좀 많이 가시거나 간선도로 많이 타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장비인데, 이게 좀 버전이 낮긴 해도 기존의 일반 크루즈 컨트롤보다는 훨씬 좋죠. 그래서 이런 편의 장비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차에 또 탑재가 되고 있는 차로 유지나 차로 이탈도 없어요. 그냥 이 차는 차로 이탈 경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로 유지 시스템의 부재는 또 실제 구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승차감이 좋은 거 맞는데 저는 이 르노 삼성의 나파 가죽은 착자감이 좀 다른 시트랑 좀 달라서 이거는 조금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오너가 돼서 자주 타면은 또 모르겠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1박 2일 정도 타는 입장에서는 이게 특히 등 부분이 좀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좀 뭐라 그러죠? 울긋불긋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착자감은 아니에요. 네, 이로써 르노 삼성 더 뉴 QM6 2.0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